자, 수능 완성. 자, 오케이. 1회 비문학 25에서 30번.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회 지문에서 비문학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인 것 같아요. 자, 최고 난이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2학년 학생들은 뭐 따로 풀릴 건데, 자, 지문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읽어보시면서 뭔가 사고를 훈련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좋습니다. 문제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문 자체가 무지하게 길어요. 자, 무지하게 길기 때문에 이 긴 지문들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자, 구매 결정의 시점과 손익 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의 의사결정은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뭐예요? 중심화제 제시를 하잖아요. 자, 이 글은요,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는 글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결제 활동의 의사결정은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 이익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시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과 시간적 거리가 있는 그때 이익에 대한 평가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질문 던지면서 이 글에 대해서 뭐합니까? 중심 화제 던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요. 자,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글의 중심 화제 제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자, 현재 1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이 1년 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자율 동그라미 좀 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의 100원이 1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지 고려할 때보다 이자율을 갖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자. 자, 현재 갖고 있는 화폐의 1년 후의 가치를 식으로 나타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보자. 미래 가치라고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미래 가치. 오케이. 얘들아, 비문학 지문에서 공식 나오면 체크해두라고 그랬어. 자, 근데 이 글은 선생님이 뭐냐면 너무 길어갖고 여기다 정리하면서 갈게. 자, 가볼게.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자,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자율.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자, 화폐에 적힌 무슨 가치다? 명목 가치가 된다. 자, 오케이. 지금 제가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습니다. 자, 화폐에 지금 어떻게 써 있어요? 얼마 적혀 있습니까? 1,000원 적혀 있죠. 이게 바로 화폐의 명목 가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즉 1,000원에 대한 그치 1년 후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자율 뭐라고 할까요? 0.5라고 해볼까요? 자, 50%라고 해볼까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1,000원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오케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죠? 1.05 곱하기 1,000.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오케이. 자, 문과라 그래. 문과에 비해. 자, 오케이. 이과 애들 또 비웃을까봐요. 더 이상 계산 못하겠다. 자, 아무튼 좋아. 여기서 면목 가치는 화폐 액면에 적힌 금액이야. 얘들아, 10,000원권 같은 경우는 10,000원 적혀 있잖아. 그게 바로 명목 가치라고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이자율이 5%라면 100원이 갖는 1년 후 가치를 1 더하기 그치 5%가 0.05 곱하기 100원, 105원이 된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자, 95원 정도가 된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되어 나타나는데 이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 이 할인율이라는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봅시다. 경제학에서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래 시점의 편익이나 비용의 가치를 할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현재의 가치는 미래의 뭐가 된다? 명목 가치야. 얘들아, 그러면 미래 시점에 10,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그 금액이 현재에서는 어떻게 된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1 플러스 할인율. 자, 오케이. 할인율을 해서 자, 현재 가치가 우리가 뭐냐면 환산되는 거지. 다시 정리해볼게. 자, 현재의 면목 가치, 화폐에 적혀있는 금액이 이자율을 곱함으로써 뭐다? 미래의 가치가 환산되는 거고, 미래의 그 10,000원짜리 적혀있는 그 화폐에 적혀있는 가치가 그거를 뭐냐면 1 더하기 할인율로 나누므로써 현재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근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공식 계산을 안 해볼게. 왜 안 했냐면 밑에 계산이 나와 있더라고. 좀 더 가보자.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자, 여기 강조 표시해줘. 자, 이때, 현재 가치가, 자, 1 더하기 할인율, 오케이. 1 더하기 할인율, 자, 곱하기 명목가치. 자, 좀 공식을 바꿔서 적었다. 자, 요때 1 더하기 얘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 나오니 얘들아? 자, 오케이. 여기 조금 잘라졌네. 좀 잘라졌네. 다음부터 글씨 작게 줄게. 얘들아 명목가치야. 자,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자, 오케이. 할인인자라고 한다. 그리고 얘들아, 비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 나왔어. 여기 밑줄 좀 칠래? 자, 오케이. 우리 뭐 공부하는 거니까 현관 펼쳐. 원래 시험 볼 땐 밑줄 쳐야 돼. 할인율이 작을수록 할인인자가 커짐으로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뭐 한다? 커진다. 오케이. 자, 우리가 비문학에서 선생님이 놓치지 말라 그랬어.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할 거거든.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언급할 때는 뭐냐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 자, 분석해 볼 거야. 알겠지?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거야. 자,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자, 두 번째 나오는 거 옆에다 써놓을게. 이런 상관관계 나오잖아. A가 커지면 B가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상관관계 나오잖아. 출제 키워드라고. 출제 핵심이라고. 이 부분 뭐 하라고? 체크하라고. 놓치지 말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 할인율이 작으면 할인인자는 어때져? 자, 이거 보이지? 인자 커져. 자, 여기 보이나? 자, 그러면 현재의 가치는 뭐 해진다? 커진다. 자, 오케이. 이 부분 체크 좀 해놓자. 분명히 100%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런 문장 나오잖아. 출제자가 뭐 할 겁니까? 출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추론적 독해가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자, 지문에서 할인율이 떨어지면 현재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렇지? 할인율이 커지면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현재 가치 커지겠죠. 자, 근데 자, 선지에서 어떻게 나오면 추론적 독해를 이렇게 만들어요. 할인율 커지면 현재 가치 어떻게 되냐 물어볼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또 뭐냐면 비문학에서 말하는 추론적 독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여러분들보다 출제자가 시험 문제 만들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지문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아무튼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뭐한다? 할인율이 커질수록 현재 가치는 당연히 뭐한다? 커진다. 오케이, 그런 얘기 하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오케이. 자, 어빙 피서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자, 여기 사람 이름 나왔네. 체크 강조 표시. 선지 읽다가 놓치면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할인율의 복잡한 심리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결정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 마. 자,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태도인 폴 쉐물얼슨은 할인율이 뭐한다고?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밑줄 좀 쳐볼게요. 자, 오케이. 얘네들은 뭐하다고 얘기했어? 할인율 일정해. 하지만 얘네들은 할인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고전학파는 자, 여러분들 그냥 밑줄 주면 쳐야죠. 할인율이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 두 대상의 차이점 언급해서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자, 오케이. 분필 다 떨어졌네. 요즘에 열심히 했나 본데? 자,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 자, 현재의 가치는 1 플러스 할인율 D, 미래의 명목 가치라는 뜻을 제시했다. 자, 얘들아, 분필 바꿨어. 근데 색깔이 없어서 그냥 바꾼 거야. D는 미래의 시간으로 예컨대 1일 경우 1년 후 재화가 갖는 현재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미래의 가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공식으로 현재 가치가 지수 할인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지수형 할인이라고 한다. 자, 근데 볼게요. 지수형 할인은 결국 뭐다? 할인율이 뭐하다? 일정하다. 자, 얘네들이 나온 거 지수형 할인. 자, 오케이. 지수형 할인. 자, 그러면 보자. 신고전학파. 자, 폴 쉐멀슨이 주장했죠. 할인율은 뭐하다? 그것이 일정하다. 그게 바로 뭐다? 지수형 할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갑니다. 지수형 할인에 대해서 최초로 의문을 품은 스토로츠는 그는 할인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얘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심 내용이 지금 막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 뭐 상반된 의견 드러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토로츠는 자, 뭐 하냐면 자, 오케이. 할인율이 시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스토로츠죠. 로츠는 할인율이 뭐 한다? 변한다. 얘들아, 계속 이야기하잖아. 비문학을 읽어갈 때 수많은 텍스트의 조합을 그냥 눈으로 다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야 돼. 뽑아냈을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근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야. 상관관계 나오면 그게 바로 중요한 문장이야. 그리고 뭐냐면 어떤 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보이면 서로 뭐냐면 갈라지는 그 지점이 뭐냐면 그 지점이 핵심 내용이야. 자, 여기서 볼게요. 신고전학판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했어. 스트로트는 할인율이 뭐하다고 이야기했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오케이, 괜찮니? 자,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라는 거다. 오케이, 메모해놔.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스토로츠의 주장에 대해서 행동주의 경제학은 세일러가 대표적으로 있네. 얘 같은 경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할인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자, 실험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와우. 선생님도 여기 중요한 문장이네요. 오, 맞아. 자, 오케이. 얘들아. 자, 여기서 세일러는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했어? 자, 오케이. 시간에 따라서 할인율을 뭐 한다고? 감소한다고. 자, 오케이. 바로 이게 핵심 내용, 주요 내용이지. 오케이, 괜찮니? 아, 이게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해갖고 여기 한 페이지 갖고 못 찰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좀 메모 좀 해놓자. 그래도. 자, 시작해볼게. 자, 세일러는 실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뭐한다?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할인의 방법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며 현재 가치, 미래의 명목 가치는 쌍곡성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형 할인이라고 한다? 지수형 할인이라고 한다. 자, 머릿속에 정리해. 미안해. 쌍곡형 할인이라고 한다. 지수형 할인은 할인율이 변하지 않아. 쌍곡형 할인은 할인율이 뭐해? 변해가. 할인율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할인율이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예컨대 미래의 명목가치 100원을 대입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50원, 2년 후 현재 가치는 30원, 3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자, 오케이. 뭐 하냐면 자, 뒤로 올라가 볼게. 자, 25원 가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 자,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현재의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은 점차 뭐 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라고 돼 있어. 자, 오케이. 그러면 위에 있는 말을 갖고 가보도록 할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뭐 한다? 감소해 간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자,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자. 자, 오케이. 1년일 때는 뭐 했어요? 100원에서 50원으로 됐어. 할인율잖아. 50%였네. 자, 하지만 여기서 보자면 2년 후에서 50에서 얼마가 됐어? 33%가 됐어. 감소폭이 훨씬 작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 3년 후에는 자, 오케이. 3년 후에는 오케이. 33원에서 뭐가 됐어? 25원이 됐어. 감소폭이 뭐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이게 바로 뭐하고 있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환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오케이, 괜찮니? 자, 오케이. 너희들이 읽었을 때와 선생님이 읽었을 때 뭔가 차이점이 느껴져. 너희들은 그냥 글을 읽어만 나가는 거야. 눈으로만 체크한 거야.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글을 그냥 체크만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뭐 하냐면 글을 우리가 먼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읽어나가야 돼.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지는 지점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라는 거지. 오케이, 괜찮니 얘들아? 자, 오케이. 이 비문학 지문 정말 좋아. 정말 어렵거든. 선생님 이런 지문이 좋아. 이런 지문 던져주고 너희들이 뭐냐 이 지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게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보자. 자, 오케이. 그림 1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놔야지. 지수형 할인은 할인율이 일정, 쌍곡형 할인은 시간이 지나서 할인율이 감소. 오케이, 그렇게 되겠지. 자, D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X축은 미래 시간을, Y축은 할인된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자, 지수형 할인은 D값이 1, 2,
3, 점점점 n으로 증가할 때 현재 가치가 어때?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할인율이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오케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보자. 쌍곡형 할인은 초기에는 급격하게 가치가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렇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는 시간이 지날 따라 할인율이 뭐하고 있으니까? 감소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니? 아, 좋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얘는 할인율이 일정한 지수형 할인과, 그렇지, 지수형 할인과 달리 쌍곡형 할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서는 할인율이 뭐하고? 크고 계속 그 이야기다. 먼 미래로 갈수록 점차 할인율이 작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케이. 계속 이야기잖아. 계속 이야기. 여러분들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어때? 달라지는 지점만 파악하고서 우리가 글을 읽어냈더니 어때? 자연스럽게 이해되잖아. 계속 그 이야기야. 오케이, 이해됐니, 얘들아? 자, 좋아. 자, 지금 이 문제 틀렸다고 이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마. 이 지문하고 똑같은 거 나오겠니? EBS라고? 안 나와. 하지만 이 글의 구조하고 유사한 거 또 나올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 뭐야? 아, 이렇게 분석해야지. 갈라졌네? 그러면 갈라지는 지점이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분석해 나가는 거지. 자, 오케이. 자, 좋아.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자, 이와 같이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은 할인율의 차이로, 그치? 지수형은 변화 없고, 쌍곡형 할인은 변화 있고,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만일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형과 먼 미래에 큰 이득을 주는 B형 안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A안과 B안이 적용된 할인율이 같고, 자, B안의 할인된 가치가 A보다 크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B의 현재 가치는 A보다 크기 때문에 선택 지점과 상관없이 B를 선택하게 된다. 자, 오케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겠죠. 여기 무시하고 갑시다. 자,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라고 해봅시다. 자, 오케이. 현재의 가치가 큰 걸 선택하게 됩니다. B가 그냥 크면 B를 선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쌍곡형 할인에서는 선택 시점과 이익이 얻는 시점과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할인율이 계속 뭐해지고 있어? 달라져. 자, 쌍곡형 할인은 뭐해? 오케이.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할인율이 뭐한대? 달라진대. 그렇지. 지수형 할인은 달라지지 않고. 어느 시점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케이. 이해됐지? 이해되니?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자. 그림 2에서 쌍곡형 할인에서는 다른 시점 간의 할인을 보여준다. X축은 선택 지점. 그렇지. X축은 선택 지점. Y축은 각 시점에서 할인된 현재 가치. 그리고 막대는 A, B 안에 현실화되는 이익을 시점과 그때의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프를 보면 시간의 경과에서 A 안에 B 안의 현실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 왜? 할인율이 뭐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알겠지? 오케이. 자,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초기에는 가치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뭐한다? 급격하게 상승한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자. 그치? 이내 그림의 초기에 높은 할인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 초기에는 높은 할인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할인율이 변하기 때문에. 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 막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이거 계산해보면. 자,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그냥 할인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대. 비문학에서 얘기했잖아.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되겠지. 자, 이는 그림 1의 초기에 높은 할인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그림 1에서 초기에 높은 할인율로 인해서 이익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어도 현재 가치가 크게 하락하므로 반대로 이익이 얻는 이득을 얻는 시점이 임박할수록 그림 2와 같이 할인된 현재 가치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이다. 자, 여기 펴놓고 할게. 그림 펴놓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A안이, 자, 넘어가자. A안이 현재 가치 B보다 작지만, 처음에는 뭐가 작아? A가 작아. 그럼 이 시점에서 당연히 누구 선택하겠어? B를 선택하겠지.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갈게. 그림 2에서, 자, T 시점이 지난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 그렇지. T 시점을 지난 A안이 뭐합니까? 현실화되는 시점. 자, 그 시점에서 뭐 하냐면 현재 가치보다 오케이. A안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B의 현재 가치보다 커진다. 그치?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
선호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한다. 자, 오케이. 좋아. 이 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다시 한번. 자, 오케이. 우리 쌍곡선 할인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변해요. 할인율이 변해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뭐야? 할인율이 감소했죠. 그치? 반대로 뭐냐면 이익이 실현되는 지점에서 뭐냐면 할인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거꾸로 간 거거든요. 알겠죠? 여기 계산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문학에서 지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그 예를 들어갑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지금 게임할래? 아니면 자, 오케이. 지금 공부할래? 근데 여러분들 게임을 하면 우리가 뭐죠? 당장 지금 쾌락이 좋아져요. 그렇죠? 하지만 1시간 공부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뭐죠? 100일 후에 여러분 수능 점수가 좋아져요. 자, 그런데 우린 뭐 할 겁니까? 지금 당장 게임할 겁니다. 왜?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 가까운 걸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예를 들어가요. 자, 가볼게요. 예컨대 A 안에 오케이. 자, 늦잠의 가치라고 하고 B 안에 아침 운동의 가치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 늦잠보다 아침 운동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져. 그치? 맞잖아.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라고 하잖아. 그치? 오케이. 막상 아침이 돼서는요. 바로 이제 뭐냐면 이득 실현 시점이 바로 앞이에요. 알람이 울리면 늦잠의 가치가 운동의 가치보다 크게 느껴진다. 그치? 왜? 늦잠은 지금 당장 쾌락이고 운동은 뭐 하냐면 저 한 달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니까 꾸준히 한 달 운동해야지 나타나니까. 나도 이런 말 하니까 좀 부끄럽다. 운동할래? 술 먹을래? 술 먹거든. 미안해. 자, 오케이. 애들아, 본인도 실천 못하면서 애들한테 충고하려고 그랬네. 자, 미안해. 늦잠을 자는 것이 바로 시간적 비정합성에 해당된다. 이는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왜? 실현되기 시점이 바로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가보자. 시간적 비정합성을 세일러내 사람들이 내일의 사과 둘보다 오늘의 사과 하나를 선택하지만 1년 후에 사과 하나보다는 1일 후에 사과 둘을 선택한다는 인상적인 표현을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때? 이득이 실현되기 바로 앞일 때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바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받을래? 아니, 오늘 하나 받을래? 내일 2개 받을래? 실현되기 뭐 바로 앞에는 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중시 여긴다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사건. 자, 그 다음에 1년 후 긴 시간이 나졌을 때는 뭐합니까? 그렇지, 이득의 크기를 고려한다는 거죠. 자, 좋아요. 그 다음입니다. 일방적으로 쌍곡선 할인은 시간에 경과하여 어떠한 선택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이익에 대한 평가가 초기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상승한다. 왜? 할인율이 변하니까. 반면 손실에 대한 평가는 자, 체크해줘. 자,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의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우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비문학 많이 공부한 애들이 이걸 직감적으로 느꼈을걸? A 사례 제시에다 갑자기 반대 사례 제시했네? 시험 문제 반제, 활용하지.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체크해야 된다. 자, 체크해. 우리 뭐냐면 옛날에 슈퍼문 나왔을 때 반대 사례였어. 그 다음에 뭐야? 빗방울 종단 속도 나왔을 때도 반대 사례야. 자, 오케이. 자, 반대 사례 나오면 체크 좀 해놓자.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겠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런 경제학적 설명과 다른 측면에서 이제 화제가 전환되겠죠? 자, 오늘 왜 그러면 사실 뭐냐면 지문 읽어가면서 문제도 같이 풀어가야 돼요. 근데 뭐냐면 지문 자체가 뭐냐면 상상 초월의 지문이에요. 자,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3천자 될 것 같은데요? 3천자? 자, 너무 길어갖고 저는 뭐냐면 다 우선 설명부터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아무튼 원래 읽으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에 이제 비문학 나왔을 때 뭐냐면 읽어가면서 푸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독해하는 거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지문 자체가 복잡하니까. 자, 아무튼 가보자. 자, 사람 이름 체크. 자, 리버먼 체크. 인간의 심리를 둔 바탕을 둔 시간 해석 이론을 통해 시간의 비정합성을 설명했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 대상이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와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그렇지? 아까는 뭐예요? 경제학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 뭐야? 심리적으로 접근한 거지. 오케이. 자,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면을 중심으로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해석하는 반면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면들을 주목하여 저차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좀 약간 말이 추상적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 1년 후에 스페인에 여행을 간다면 사람들이 스페인이나 주요 관광지 역사나 문화 등에 관심을 갖지만 이렇게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 추상적인 것들 정작 일주일 후로 여행 날짜가 닥치면 여행에 필요한 물건이나 로밍과 환율 등은 구체적인 정보 일상과 밀접해 있는 게 뭐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거다. 이런 게 저차원 수준에 해석된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좋아요. 자, 시간 해석 이론은요 심리학에서 쓰이는 겁니다. 적용하여 쌍곡형 할인을 나타내는 시간의 비정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명목 가치와 크기와 같은 이익의 크기는 고차원적 성질에 해당되고, 그치? 자, 그러면 뭐합니까? 먼 미래 같은 경우는, 오케이. 자, 오케이.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무엇이 중시해요? 이익이 중시됩니다. 자, D와 같이 같은 시간의 연기는 저차원적 성질에 해당된다. 시간의 연기는 뭐야? 저차원적. 즉,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는 뭐야? 시간의 연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네요. 가까운 미래의 이익을 평가할 때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를 중시된다. 그렇지. 가까운 미래는 여전히 뭐야? 시간의 연기를 중시 여기는 거고. 자, 시간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면 할인이 크게 난다. 반대로 먼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냐면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뭐가 중시돼? 이익의 크기가 시간의 연기보다 중시된다. 이처럼 현재로부터 시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비정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아무튼 시간적 비정합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심리학적으로 설명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요.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100% 이해됐을 거예요. 이해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처럼 글만 읽어낸 게 아니라 핵심을 잡고 핵심 갖고 글을 우리가 잡아가면서 읽었거든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수업 듣고 그래 저렇게 됐네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뭔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차이점 중심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이런 지문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지문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분석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총체주의 나온 거. 그쵸? 지식이 쌓이냐, 지식이 교체되냐 그런 것들도. 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 구조가 나온다면 이 구조의 선생님 방식대로 풀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좋아요. 자, 1번 선지부터 가도록 할게요. 경제학에서 미래의 명목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경제학에서 어빙, 피셔는 그치? 사람 이름 나와있는데 과시 가서 확인해봐라.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할인율에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거기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자, 오케이. 3번 가보도록 하자. 지수형 할인은 D가 1일 때 할인 인자가 작을수록 자, 여기 가야 되겠지. 얘들아, 할인 인자가 작을수록 자,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생 가치로 가치는 뭐 한다? 커진다 라고 돼 있어요. 미안해요. 얘들아, 이게 작을수록 현재의 가치는 같이 뭐 해지죠? 작아지죠. 자, 잘 볼게요. 할인 인자가 커지면 현재 가치는 커진다고 그랬어요. 할인 인자가 작아져요. 현재 가치는 뭐예요? 떨어져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마 이 부분 정리 안 하신 분들은 할인율과 현재 가치가 반비례 관계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문제 풀었을걸요? 아니에요. 할인 인자와 현재 가치는 비례 관계였습니다. 자, 즉 이렇게 뭐냐면 오케이. 상관관계 나오면 뭐 하시라고요? 정리하시라고요.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가보자. 26번 지수형 할인이라고 내네요. 자, 여러분들 지수형 할인, 쌍곡선 할인 차이점 뭐죠? 지수형은 할인율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쌍곡선 할인은 할인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수형 할인. 자, 그 다음에 자, 오케이. 그림 2에서는 무슨 할인? 쌍곡선 할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정답 1번 선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 있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A양과 B양의 할인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지수형 할인은 할인율이 변하지 않잖아. 1번 선지 갖고 고민하면 안 되지. 2번 선지 보자. 그림 2는 A양과 B안이 달리 대안의 현실화 대화가 이득을 얻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가치 증가하는 폭이 점점 커진다. 뭐가 잘못됐어? 그림 2에는 둘 다 뭐하냐면 쌍곡선 할인이야. 그러면 얘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뭐하니?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점점 커진다라고 해야 되겠지.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그림 2와 달리 A 안에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A 안을 선택하는 비정합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속 뭐하냐면 그치? 오케이,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B 안이 계속 크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그림 2는 보기와 달리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현상과 관련돼 있다. 시간의 비정합성. 오케이, 4, 5번 선지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케이. 얘들아, 보기가 나왔어. 실험 참가자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어. 자, 여러분 사례 나왔잖아요? 경제 나왔잖아요? 사례 나왔어요? 그러면 지문에 뭔가 있잖아.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비문학 지문에서 여러분 사례 나오고 경제에서 사례 나오잖아요. 자, 지문에서 어떤 이론을 설명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빨리 누구에 대한 사례인지 좀 찾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땡땡 후에 1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만일 지금 당장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된다. 당신이 땡땡 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 최소 얼마의 금액으로 만족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추리력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이론 갖고 접근해야 될까? 아, 미래의 이익과 현재 가치 이거겠지. 이거겠지. 그렇지? 자, 기업과 유사한 할인이니까 또 이거겠지. 자, 미래 가치는 미래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가치는 뭐하다? 감소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바로 가볼게요. 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순서 보기 읽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며 물어보는 결과 돈을 받는 시간이 늦춰질수록 시간이 늦춰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는 가치는 뭐합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지고 금액의 변화의 폭도 처음에는 크게 떨어지고 작게 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다. 정답 몇 번이니? 4번이 됐죠. 자, 28번 안 합니다. 28번 안 합니다. 왜요? 선생님 28번 저 틀렸는데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우리 요 네모 쳐져 있고 시간 해석에는 여기서 설명했잖아. 여기만 다시 읽어봐. 여기 나와 있는 선지의 말이 내가 뭐냐면 바뀌었으면 선생님이 설명하겠는데 여기 있는 말이 그대로 선지 몇 번에 들어갔어? 4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안 하려고 해. 알겠지? 자, 좋아. 자, 오케이. 이렇게 됐고. 자, 29번 마저 가보도록 하자. 자, 29번. 오케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불안에서 메리지 블루가 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도 뭐 한동안 좀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결혼을 앞두고 심리적 불안 현상은 메리지 블루라고 한대요. 블루가 뭐 우울증 그런 걸 얘기하니까. 이는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에 기대감이 설레이다가 막상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면 결혼식 치르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기대감보다 더 커져서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결혼과 관련된 이러한 심리현상은 시간 해석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쌍곡선 할인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도 어때? 자, 오케이. 쌍곡선 할인 이거였죠? 그치? 오케이. 이득 실현 시점에서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는 거, 이득이 커지는 거. 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이론의 차이가 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감은 이득, 그치? 쌍곡선 할인 이렇게 커져. 결혼의 부담감은 손실. 아까 반면 손실 나왔죠. 손실은 우리가 뭐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커진다고 얘기했지. 자, 오케이. 얘들아, 거기 나와있다. 완만하게 상승이라고 나와있어. 오케이. 자,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선지 가보자. A에 따르면 결혼식에 가까울수록 결혼에 대한 기껏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자, 그치. 메리지 블루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설명할 수 없지. 맞지?
아니 이득이 더 큰데 어떻게 뭐 심지어 불안감이 있겠어. 그치? 설명할 수 없어. 1번 동그라미. 자, 2번 A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부담감이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기대감을 역전하는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그치? 여기 봐. 이득이 커지고 손실은 완만하게 커지니까 설명할 수 없지. 자, 3번까지 가볼게요. A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기대감을 상쇄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설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자, 잘 볼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상승이라고 그랬어. 아까 뭐 하냐면 완만하게 상승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비문학 지문에서 지문과 상관없이 X 정답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미안해요. 자, 오케이. 시간이 또 오버가 됐네요. 3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효과가 현상이 나타났다. 효과가 현상이 발생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찾아보세요. 정답 몇 번이죠? 5번 됩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비문학 설명해드렸어요. 비문학 설명. 자, 제가요, 오늘 1회 중에 비문학 3개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 여러분들 문제 풀어. 질문 안 하겠지. 왜? 어려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지문을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지문을 이해하려고 머릿속에 사고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 설명해드린 게 핵심이었습니다. 뭐 잘하는 친구들은 다 알아서 잘 했을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못하는 친구들, 이게 잘 해석이 안 된 친구들, 독해가 안 된 친구들 뭐냐면 선생님의 읽어나가는 방식을 보고 저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글은 저렇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하구나라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36분 정도 소모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리고요. 학원에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풀 모의고사 자료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와서 받아가세요. 와서 수업하는 거 안 되지만 자료 받아가는 건 괜찮거든요. 자, 자료 받아가시면 됩니다. 마스크 끼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료 받는 건 괜찮으니까 오셔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어저께는요, 저 매입이 없다고 해서 저 택배 배달도 했습니다. 국성 택배도 했어요. 자, 오케이. 지나가면서 막 책 던져? 아이씨, 받아! 막 그러면서. 자, 아무튼 국성 택배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은요, 문학 세 지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